안녕하십니까. 부산창조경제센터에서 2020년 예비창업 패키지 추경 창업자 모집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창조경제센터에서 창업자들 멘토를 맡고 있는 김내희라고 합니다. 먼저 순서는 사업계획서 목차와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비창업 패키지가 비대면 아이템으로 진행되는 만큼 비대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은 총 8대 20개 세부 분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 교육, 소비, 물류, 액티비티, 오피스, 지역 콘텐츠, 기반기술 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유레카라고 해서 새로운 언택트 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야에 해당되시는지 본인의 아이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비대면 아이템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가장 처음에 만나시는 부분이 목차일 텐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 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K-스타트 홈페이지에 접수하실 때 온라인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명을 여기 온라인에는 다른 내용을 적으시고 사업계획서에는 또 다른 내용을 적으시면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동일하게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인식부터 팀 구성, 총 4개 단락에 대해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수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심사를 잘 받는 방법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증빙 서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나 도면, 특허증 같은 증빙 자료들은 맨 뒤에 기타 부분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란색 묶을 삭제하여 주시고 글씨는 되도록이면 금장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의 목차나 표는 삭제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양식은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신청하시는 주관기관명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창조경제센터를 선정하신 분은 여기에 센터명을 작성을 해주시고 창업 아이템명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작성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명에는 사업화 목적,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 치매 진단을 위한,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이러한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목적이나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거나 또는 드론용, 암환전용 이런 형태로 사업화 1차 적용 시장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와 같이 사업화에 적용되는 기술을 먼저 기재하시면은 또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명이 너무 길어도 암기하는데 외우는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전력 태그 기반 양방향 상시 동작형 통신기술의 자동 출결 시스템 같이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 작성법입니다. 핵심 기능은 스펙과 서비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사용자와 사용 방법 등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창업 아이템 차별화에는 경쟁사와 비교한 경쟁 우위를 강조하도록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아이템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경쟁사 대비 어떤 부분들이 우월하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편리성 부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시장은 1차로 본인의 아이템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치로 어떤 금액이나 규모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심사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미지를 기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미지는 가끔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그림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안 넣으신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아이템 개요 작성에 대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술형으로 작성하시되 강조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두꺼운 볼드체나 밑줄로 활용하셔서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 창업 서비스의 차별화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기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더 우월한지를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표 시장도 추정 규모를 얼마 달러라든지 몇 백만 원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한 다음에 해결 과제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경쟁사의 제품에 어떤 부분들이 개선을 할 점이 보여서 그 부분을 개선한 제품을 개발하겠다,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재적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사업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정도에서 대표님이 작성하시는 개발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기존의 기술, 서비스 대비 본인이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어떤 게 나은지를 전후 비교표를 통해서 기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높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닌 나만 본인이 겪은 일을 경험을 살려서 스토리텔링을 하신 다음에 심사위원분들한테 공감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요즘에는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사업화합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조 분야는 3D 스케치나 설계도를 첨부해서 아이템을 도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앱이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아이템 경우에는 스토리보드, UX, UI 등을 첨부를 하셔서 어떤 기능이나 사용자가 어떠한 경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흐름도도 중요한데요. 순차적으로 어디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화 전략이나 시장 분석 이런 부분 작성하실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아이템이 어떻게 우월한지,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타겟층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캡처한 것을 제시하거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참조로 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 분석은 과연 경쟁사가 없는 아이템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경쟁사가 진짜 없는지는 사실은 본인이 충분히 검증을 안 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비슷한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 비슷한 효익을 가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두세 개 선정하셔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본인의 아이템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 제시입니다. 과연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가끔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키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미지, 스토리보드, BM 흐름도를 먼저 삽입을 하시고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나오는 9블럭을 중심으로 서술형 형태로 본문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흐름도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고객에서 앱에서 어떤 형태로 고객이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흐름도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앱에서 스토리보드를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모양과 같은 형태로 하면은 좀
이 앱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한다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3D 스케치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설계도를 넣음으로써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 본문에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부분입니다. 자금은 평균 5,200만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원하실 때 최대 1억 원에 대해서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이 부분은 추후에 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자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금 소요 항목을 나열하되 그 내용이 외주로 할 것인지 직접 고용을 통해서 사내에서 직접 개발할지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관련된 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것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본문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사업화 자금 집행 계획은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재료비, 외주료비, 계기장치비, 특허권, 취득비,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창업활동비와 같은 10개 항목에 대해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 항목에서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 어려우므로 대표님이 아이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중 위 항목에 맞는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비대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세박 기간은 총 7개월이므로 7개월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장 전략 작성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추정하고 어떤 근거로 이 매출액을 추정하였는지를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판매 가능 시장과 자사의 판매 가능 시장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목표 고객에게 진입할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내수시장과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한 실적과 예상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탄삼썸이라는 많은 이 개념이 여기에 작성하실 때 많이들 이 내용을 기재를 하고 계시고요. 포피 전략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현실적인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여 진출하려는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단계별 전략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타겟 시장,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타겟 시장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 타겟 시장이 선호하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입니다. 팀 구성은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은 아이템과 관련된 경력이나 사업화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팀의 고용인원과 각 팀원의 이력은 내용을 작성하시고,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대표님이 아이템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맡기실 건지를 연계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지원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업계획 작성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표와 그림으로 가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사업계획서가 읽기 쉽게 편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